안녕하세요. 7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실에 상담도 있고 또 밀린 일들을 또 주말에 또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나왔다가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약혼이 파기됐을 때 손해배상 청구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장 구하고 혼수품을 사러 다니고 예단비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부모님들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또 결국에 혼인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파탄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서로 혼인 얘기만 하다가 끝났으면 그냥 연애하다가 끝났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실제적으로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장을 잡고 혼수품 예단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했을 때 같이 살 집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까지도 다 들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또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약혼이 파탄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위자료를 물을 수 없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법률 자문이 들어오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단순히 연애하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면 약혼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민법 806조를 보면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약혼을 해제한 때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 있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약혼이 깨졌다면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겪은 사건들도 꽤 많이 있긴 한데 먼저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2014년도에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갑이 을과 성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는데 갑의 모가,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그 을로부터, 을은 남자였는데요, 성인이 남성이었고 갑과 을이 혼인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2억 원을 지급한다 라는 약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임신하는 갑이 임신 중절 수술을 하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을이 혼인 이야기는 이제 없다라고 해서 혼인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 쪽에서는 이제 나는 2억 원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된 합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냐, 이것을 약혼으로 볼 수가 있느냐,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요, 처음에 이 갑이라는 이 여자분께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몇 번 서면에서 놀다가 피고를 만나가지고 몇 번 성관계를 했다고 해요. 몇 번 성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되었고, 임신 사실을 이제 여자아이의 엄마가 알게 된 다음에 아빠까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빠를 추궁해서 이와 같은 약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약정이 진정한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된 합의가 있었냐, 이렇게 법원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억 원에 대한 약정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임신에 관한 주의 의무를 더 부담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 불법 행위로 보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 또 금액을 또 인정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원고 피고 법률상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서로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셔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셨고 각자 헤어지고 우리 둘이 결혼을 하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 쪽에서는 이걸 믿고 먼저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근데 같이 사귀던 그 남자 쪽에서는 와이프랑 이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혼이 지금 남자 쪽에서는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각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파기하고 혼인하기로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혼 약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경우인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파탄의 유책 당사자에 대해서 혼수품 구입 비용 및 결혼식장 비용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한 판례였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 약간 다른 것이 혼인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혼까지 하고 혼인까지 했는데 아주 단기간에 해소가 된 거죠, 그 혼인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었고 법률상 혼인관계가 잠시나마 유지가 된 이상 처음에 혼수품 구입 비용이라든지 예단 및 예물 이런 부분들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혼인 관계가 유지된 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혼인 파탄이 아니라 약혼 파탄에 대한 유책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혼인까지 이르게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혼수품 구입 비용, 예단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들을 보면 혼인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약혼이 파탄된 경우에 유책한 배우자에게 혼수품 구입 비용이라든지 예단비 청구를 해서 일부 받아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이 파탄된 것도 지금 억울한데 내가 들어간 돈도 하나도 못 받고 이대로 전부 다 이제 공중분해돼서 날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준비할 때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유책하다면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물론 약혼이 파탄되지 않고 결혼까지 원만하게 잘 가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약혼 해제,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